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손상TV 공실험 방송 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강시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계속해서 근현대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화도 나고 한편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잘못된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온갖 법정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가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이 고소 고발을 인해서 벌금형을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얻어 터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진실된 역사로 남겨야 하느냐 하면, 지금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또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실에 근거한 역사를 남겨야 된다는 이런 어이없심 발로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방송과 좀 직결된 방송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꽃을 보여드리냐면, 뭐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아무리 바이템이 됐든지 뭐 흙이 나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도 저런 꽃을 좀 닮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방송은 해악과 풍자가 완전히 녹아있는 노벨상 타기 훈련,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 안에 뭔가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거를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한번 푹 빠져보시죠. 내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 큰맘 먹고 소설을 하나 쓸까 한다. 일단 제목은 붉은 세강에 물든 한강으로 정했다. 승급하다 하겠지만 제목이 좋아야 한다. 먼저 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아서 훈련 스케줄을 짜본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스웨덴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졸도할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다. 훈련은 첫째, 머릿속에 돌처럼 박힌 우파물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 둘째,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짜나 괴담을 말하고 무조건 진짜라고 빡빡 우긴다. 셋째, 자익 골통서적들을 탐독해 왜곡된 역사를 많이 습득한다. 넷째, 육식보다는 채식주의자로 식성을 바꾸고 물은 한강물만 마신다. 다섯째, 훗날 내 편이 되어줄 사기꾼, 거짓말쟁이, 좌파 정치꾼, 법조인, 역사학자, 시민단체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둔다. 1차 이 정도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바로 2차 훈련에 착수한다. 첫째, 내 잘못을 알아도 절대 귀나 얼굴이 빨개지지 않기. 둘째, 누군가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따지고 달라들어도 끝까지 아니라며 뻔뻔함을 유지하기. 셋째, 진짜 친한 사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기. 넷째, 수시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왜곡시키는 스스로의 세뇌 교육에 착수할 것. 다섯째, 먼저 이 분야 고수들로부터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전수받을 것.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마친 후 번역자와 한림원 심사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돈줄은 우파에 없다.
있어도 절대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때문에 바닥바닥한 신금보다 시커먼 돈을 좋아하는 좌파에 줄을 댄다. 돈 냄새에 잘 맞는 이름난 자익들을 완전 포섭한 후 그때부터 소설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상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노벨상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만약 돈줄이 생각보다 잘 안 엮이면 지질 탐사자, 도굴꾼들을 포섭해 땅속 돈을 찾아야 한다. 그게 냄새에 잘 맞는 마약 탐지견 몇 마리와 돈 냄새 좋아하는 좌파 정치인 한두 명도 동행시켜야 한다. 주로 땅 속에 묻혀있는 검은 돈들은 현금이 비닐봉다리에 둘둘 말려있는 것들이 다반사다. 돈맥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장동 일대와 태양강이 많이 설치된 지역이다. 시커먼 돈을 꼬불치는 사람들의 특성은 땅에 묻은 뒤에는 반드시 특정 표시를 해둔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자금 확보까지 끝나면 소설 주인공을 정하는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인물을 선정한다. 고조선부터 현재 이래까지 많이 알려진 인물이 적격이다. 그래야만 소설이라 하고 엉뚱한 사람으로 왜곡해버리면 국민들이 노발대발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번역자나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얼마나 알겠는가. 이번에 노벨상 받은 한강의 소설만 봐도 6.25, 518, 4.3까지 비틀고 뒤틀고 뒤집어 엎어도 잘 쓰다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어차피 걸레가 되다시피 한 것이니 왜곡해도 한림원은 모른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살짝 연습해보자면 세종대왕은 한글도 못 읽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 사람이 아닌 원조 친일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난리 법석을 떨면 사전에 포섭해둔 인간들을 총동원해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소설은 소설로만 생각하라 하면 끝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특성도 있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 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순신은 남의 공적을 가로채는 실력이 탁월했다. 1598년 노량해전이 너무 무서운 이순신은 곧바로 한강을 거슬러 올랐다. 마포 나루쯤에 군영을 차린 이순신은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시 눈을 감은 이순신의 머리에 한편의 시상이 떠올랐다. 한강 노들섬 달박한 밤에 바위 위에 올라 가일칼을 어루만지며 깊은 무서움에 잠겼을 때 어디서 한가락 외놈 나발 소리 다시 무서움을 더하는고. 그 순간 이순신의 눈에는 곡식 창고 명태 몸뚱이에 기생하는 균이 보였다. 기발한 생각이 들었다. 저 명태균을 한강에 뿌리면 한강물을 퍼먹는 외놈들이 다 죽겠지. 이순신은 엄중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날 아침 상해 가던 명태를 한강에 뿌리도록 했다. 그런데 외놈은커녕 노량 전투를 벌이던 조선의 수군들이 한강물을 퍼마시고 죽고 말았다. 결국 죄인이 된 이순신은 조국을 망친 대역 죄인으로 죄명으로 행장에 이슬이 됐다. 그런데 세월 470여 년 흐른 뒤 엉터리 역사학자들은 이순신을 이렇게 적었다. 1597년 명랑해전에서 크게 패배한 일본은 11월 외장 오니시 등이 이끄는 500여 척의 외선이 노량수로와 외교 등지에서 공격해왔다. 200여 척의 배밖에 보유하지 못했던 이 전투에서 200여 척의 일본 수군이 격파되고 패잔선 50여 척만이 가는포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순신은 도주하는 일본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적을 격파하여 포위되었던 명예장수인 진린을 구하고 적을 추격하다가 외적의 흉탄을 맞고 쓰러졌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의 유언으로 그의 죽음은 노량해전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야 알려졌다. 노량해전의 승리는 정유재란을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럴듯하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께는 죄송하지만 노벨 문학상 나눈당상이 아닌가? 역사도 당장은 죽지 않겠지만 명태균에 오염된 한강처럼 대한민국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너무 서글프지 않는가? 주연 이순신, 조연 한강, 문죄인, 이죄명, 조국, 명태균, 권희시, 진린 등. 여기서 자꾸 제가 명태균에 오염된 뭐 이러니까 뭔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정치 브로커라도 뭐 괜찮을 법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지금 교육감 선거는 물론이고 다 잡아가던 이재명 이 재판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태균 게이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연으로 출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은 바로 성웅 이순신입니다. 성악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라공안 영웅 이순신 장군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악. 자, 마지막으로 바빠서 야외 놀러가지 못하신 분들, 지금 야외는 온통 코스모스로 치장을 잘 해두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 가을 숲을 한번 거닐어 보시면 산천은 이렇게 의고한데 나라는 흑흑거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뭐 풍자덕 해악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런 거를 쓰려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짧지만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설이건 시건 뭐가 됐든 간에 적어도 역사를 다루는 이런 문제만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실의 진실을 찾아서 그것이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90% 이상의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벨상 물론 받는 분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다음 노벨 문학상을 받을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면 아차, 나도 도전을 해야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소재를 갖고 대한민국 역사를 전 세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는 이런 소설이나 이런 문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